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정신질환, 바로 조현병인데요. 방화, 흉기난동, 살인 등 굉장히 무서운 결과들로 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이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기에 적기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조현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길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조현병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조현병이란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질병입니다. 정신분열병이란 단어가 마치 정신이나 마음이 둘로 분열되는 것 같은 착각이나 오해를 일으켜서 2011년도에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의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신경계 혹은 정신의 조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뜻을 알고 나니까 사실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좀 표현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조율만 잘 되면 좀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조현병의 평생 유병률은 1%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0명 정도 같이 있으면은 그중에 한 명은 조현병에 걸릴 수 있는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조현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할수록 경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본인이 병에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접할 때는 좀 무섭게 느껴졌었는데 치료가 가능한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OX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이 춤의 이름이 알려주듯이 매력적이고 아주 멋진 차밍 댄스를 추고 계신 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조현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내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조현병을 의심해봐야 된다. 머리 회전이 늦고 네, 그게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얼마나 되셨어요, 나오신 지? 10년 됐어. 그 오픈하는 날 왔어. 나는 초창기 멤버시구나. 초창기로 봉사를 했죠. 안내데스크에서도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댄스도 즐기시고 네, 댄스도 하고. 네, 좋은 봉사도 하시고 예, 예. 아주 뜻깊은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렇죠. 봉사하는 여러분들 화이팅! 자, 그럼 X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학습 능력이 떨어져도 뭐 네. 조현병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신 이유는요? 조금 인지 능력이 낮다고 치면 네. 사실 멀리까지 생각 못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X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선생님으로서 뭔가 그래도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저희 어르신들과 춤 한번 추겠습니다. 정말요? 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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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리 세 자리 한 대
못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조현병을 의심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정답은 O입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정리 능력. 근데 또 그 외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조현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할 수 있을까요? 예,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 와해된 언어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과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등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구 증상과 잔류 증상을 합쳐서 전체적인 장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조현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망상, 환각 이런 단어는 좀 어느 정도 알겠거든요. 근데 와해된 언어, 뭐 긴장성 행동, 그다음에 뭐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한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정신병적 증상과 와해 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병적 증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망상하고 환각이 있습니다. 망상은 생각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 위해를 끼치려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피해망상이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뭐 대단한 힘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꾸 감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감시망상도 있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나 몰래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부정망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색정망상도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는 피해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이 나한테 뭔가 피해를 주려고 한다, 해를 끼치려고 한다라는 증상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환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환각은 그 감각기관에 대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 그 외부 자극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감각기관은 사람이 오감이 있습니다. 그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그렇게 5가지가 있죠. 근데 그쪽에 대한 자극이 없는데 자극이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현병에서는 이제 환청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나를 비난하는 내용의 소리나 욕하는 소리,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내용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다음 와해 증상은요? 예. 와해 증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와해된 언어와 와해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와해된 언어란 사고 과정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연상이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한 가지 주제에서 시작해서 말을 이어나가다가 전혀 다른 주제로 갑자기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앞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좀 듣다 보면 저 사람 말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같은 여러 개의 음절이나 여러 개의 단어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말 비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와해된 언어의 다른 증상으로는 뜻은 전혀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연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상대방이 말한 마지막 그 문구나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특별한 말이나 구절을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등의 증상도 있고, 전혀 뜻이 이제 새로운 단어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가 좀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와해된 행동에는 뚜렷한 목적 없이 같은 이제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상동증,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작들을 따라해서 반복하는 반향 행동증,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긴장증적 행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증상이란 환각이나 망상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양성 증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감정적인 표현이나 그런 반응의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정동 둔마, 말을 잘하지 않고 말의 그 내용이 적어지는 무언증, 의욕이나 의지가 없어지는 이제 무의약증, 뭔가를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쾌감증, 그리고 주의력 분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망상과 환각으로 나타나는 이 정신병적 증상, 와해 증상, 또 그리고 말과 행동이 줄어드는 증상까지 굉장히 다양하지만 또 구분이 가능한 만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기 치료가 가능한 만큼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어서 2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현병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골든타임이 바로 사춘기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우리 어머니 맨 앞에서 왜 그 조현병의 골든타임이 사춘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춘기 때 변화가 심하잖아요, 여자들. 일찍 발견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사춘기를 지나면은 조금 고치기 힘들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 저기 하면 그때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어머니 아까 제가 와, 복장도 그러시고 열심히 추시더라고요, 춤을 진짜로. 열정적으로. 아까 트위스트 장면에도 남다른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셨는데 선생님 가능하면 한번 음악 한번 틀어주실래요? 후! 후! 야싸! 헤이! 후! 후!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아버님. 네, 아버님. 조현병의 골든타임이 왜 굳이 사춘기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춘기가 지내야 모든 것이 완화가 되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서도 조현병을 고칠 수가 있다. 암만. 그럼 우리 아버님 신나게 우리 한번 아까 막 얼쑤 하는 그 춤도 있던데. 얼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조현병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현병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골든타임, 바로 사춘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조현병은 청소년 시기인 15세부터 35세 사이에 주로 발병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여자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에 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 따돌림이나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등이 조현병의 발변에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사춘기 때 주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조현병이 생기기 전에 좀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조현병은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수일에서 수년에 걸친 전구기를 거쳐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조현병의 전구 증상으로는 우울 증상이나 강박 증상, 예민함, 대인관계의 장애, 의욕의 저하 등의 비특이적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의심, 관계사고, 지각 이상, 이상한 생각 등의 약한 정신적 증상까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빨리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잘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폭력성이 높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우리 이쁜 모자 쓰고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모자를 이쁘게 쓰시고 곱게 하고 오신 우리 어머니, 조현병은 왜 일반인보다 폭력성이 높다고 생각하셨죠? 폭력적이 됩니다. 증상의 하나로서. 폭력의 증상. 혹시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실 동작 있으실까요? 헤이! 네,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우리 아까 어머니 조현병은 일반인과 뭐 폭력성이 더 강하지 않다, 비슷하다 생각하신 이유는요? 내 생각에 뭐 폭력적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댄스 하고 나시고 나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시던가요? 네, 도움이 돼요. 3인 댄스라니까 건강하니까 앞으로 모두들 건강합시다. 우! 박수 한번 주세요.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폭력성이 높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정답은 X입니다. 아무래도 이 언론에서 다뤄지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좀 무서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퀴즈 정답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현병 환자에서 폭력성이 있는 경우는 환자분들 한 100명 중에 8명 정도로 대다수의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분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환자는 어떤 환자죠? 위험한 환자는 치료받지 않는 급성기의 환자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현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피해망상과 환청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누가 막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귀나 머릿속에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환청이 하루 종일 들리게 되면은 사람은 매우 예민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 편집증적 증상이 나타나서 그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은 망상이나 환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심한 두려움이나 공포심, 분노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진짜로 그게 믿어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싸움 도주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내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내가 피해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의 조현병 환자들에서는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게 되면은 환각이나 망상이 감소해서 과민하고 의심하는 모습들이 감소해서 그런 공격적인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현병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조현병의 그 증상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등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서 그 병의 증상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할 수 있는 치료로는 경두개 자기자극법, 정기 경련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가족중재, 사례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의 병행은 증상의 조절과 그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조현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환자분 임의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정신과 하면 우리가 입원 치료를 흔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가 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잘 하면서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나 정신건강학과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입원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병이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인데 극구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현행 정신보건법상에서는 그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그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 가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혈족 2분의 동의를 얻고 그 정신건강학과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호무자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보호무자가 돼서 행정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의사 1명과 경찰 1명의 동의를 얻어서 3일 동안 응급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입원 이후에도 입원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의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예, 자의로 약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2번째 공식 질문, 예방법은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정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활 습관과 나쁜 생활 습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현병에 대한 아주 다양한 지식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맨 원구 씨 어떠셨나요? 네.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증상들을 듣고 나니까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어떤 두려움의 대상보다는 조금 연민이 가고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관심이 필요한 좀 질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만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조현병이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조현병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현병은 피해야 할 무서운 질환이 아니라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잘 치료를 받으면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환자분들의 그 정신건강학과 치료로의 접근을 꺼리게 만들고 외부로부터 회피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병에서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위에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무서워하고 피하지 말고 지속적인 정신건강학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길상 선생님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터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